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외로움과 불행을 초래한다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고립된다. 인간은 본래 경쟁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랑은 곧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시기와 질투로 변질됩니다. 니체 역시 강한 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은 약자의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 했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돈, 자식, 과거의 영광, 인간관계, 그리고 SNS 속에서의 삶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이 결국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자랑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 자식 자랑을 너무해서 명절에도 혼자 남겨진 부모, 과거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다 결국 외면당한 노인. 이들은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과시하는 것은 진짜 부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자랑은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끝없는 갈증을 낳듯이 자랑 역시 더 큰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랑은 잠시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씁쓸한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요. 돈 자랑이 불러오는 비극. 퇴직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집약된 인생의 마지막 보상이죠. 하지만 이 돈이 자랑이 되는 순간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을 때 너를 질투하고 실패했을 때 너를 경멸한다. 퇴직금 자랑은 이 2가지를 모두 경험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며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술자리에서 한 번, 경로당에서 한 번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들이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찾아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원금 보장의 높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퇴직금 일부를 맡겼고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몇 개월 후 투자업체는 사라졌고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렸죠. 더 비극적인 건 돈을 잃고 나자 주변 사람들마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퇴직금 자랑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찬사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2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과 그 돈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사람. 전자는 나를 시기하고 멀어지고 후자는 내 돈을 빼앗으려 접근합니다. 퇴직금 자랑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퇴직 후 자녀들에게 퇴직금을 3억 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며느리와 사위가 알게 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아버님은 돈도 많으신데 생활비를 더 내주셔야죠. 장인어른, 그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부모는 자녀들과 갈등을 겪었고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랑이 결국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퇴직금 자랑을 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아드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네요. 손주 등록금이 급한데 부모님께서 돕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화 한 통에 퇴직금 전부를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철학자들은 퇴직금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겸손과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들의 칭찬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퇴직금 자랑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결국 무리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금액을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저 그렇다며 넘겼고 친구들에게도 은퇴 후엔 다 비슷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자랑은 똥파리들이 꼬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호를 들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필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자식 자랑이 불러오는 예상치 못한 위험.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특히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다. 우리는 자식 자랑을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라 여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로 작용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관계에 거리를 두려 하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판사, 딸은 교수라고 자랑할 때마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몇몇은 아예 경로당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에 실패한 부모들은 그 자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주변에서 외톨이가 되었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남을 높일 때 생긴다. 자식 자랑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낮추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멀어지게 만들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 자랑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늘 아들이 병원장이라고 자랑했는데 우연히 그 아들이 경로당에 찾아온 날 다른 할머니들이 병원장님 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했답니다. 그 순간 아들은 굳어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이후부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러는 자랑은 열등감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취를 대신 증명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부모가 바라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SNS가 발달하면서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글을 올리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자랑이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손주의 돌잔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보고 범인들이 손주를 납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것이죠. 결국 친구는 손주를 보호하기 위해 큰돈을 송금했고 이후 경찰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자랑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아닌 태도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더 존경받습니다. 한 어른은 아들이 대기업 중역이고 딸은 대학 교수지만 단 한 번도 자식 자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래, 참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라고 축하해 주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그분의 자녀 이야기를 하며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진정한 존경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시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뽐내기가 아닌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오히려 더 많은 축하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 각자 나름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 자식 자랑보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어른은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른 부모의 아픔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 아닐까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의 성취와 영광을 떠올리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과거 자랑이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를 과거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현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많은 돈을 벌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늘 "내가 예전에는 해외에서 사업을 했을 때 말이야" 라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라는 눈빛을 보내며 피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는 경로당에서도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듣는 이는 지루함을 느끼고 말하는 이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고 경고했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현재의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과거 자랑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늘 손주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군대에서 장교였어. 내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냐?" 처음에는 손주들이 신기해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주들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버릇이 없냐며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주들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현재를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성취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노인은 과거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과거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경로당에 나와 청소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예전에 뭐 하셨길래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실까라며 오히려 궁금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정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를 자랑하다가 외로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전의 말이야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왜 위험한가? 자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랑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자랑이 많은 곳에서는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사라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자랑은 결국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되죠. 제가 아는 한 경로당에서는 자랑이 심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시자마자 우리 손주는 서울대 의대에 다녀, 우리 아들은 외국에서 대기업 다녀하며 자랑을 하셨죠.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듣기 불편해졌고 자식과 비교하며 속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그 할머니는 점점 경로당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서 자랑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둘째, 자랑은 질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투와 반감을 사게 되죠. 셋째, 자랑은 신뢰를 깨뜨립니다. 누군가가 늘 자신의 재산, 자식, 업적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지만 자랑이 많은 관계에서는 솔직한 감정 교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랑이 타인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한편 인간관계에서 자랑을 줄이는 대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자랑을 먼저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말할 때 거기에 맞서 더 큰 자랑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의 성취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들어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보여주기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 조용히 베푸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죠. 결국 인간관계에서 자랑이 많을수록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피곤한 관계로 변합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SNS에서 자랑이 당신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유. 현대 사회에서 자랑은 단순한 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SNS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과시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여주기 위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너는 내 인생을 잃는다. SNS에서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며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남의 시선에 휘둘리게 되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고급 호텔, 아름다운 풍경.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그의 사진에 반응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또 여행 갔어 라며 피곤해했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친구 중 일부는 멀어지기도 했죠. 과도한 자랑이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의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SNS에서 우리는 좋아요의 개수로 행복을 측정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지고 더 좋은 반응을 기대하며 점점 중독되어 갑니다. 또한 SNS 속자랑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년 부부가 SNS에 새 차를 자랑한 후 강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뒤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범죄 조직이 그들의 집을 추적해 금품을 털어간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자랑은 타인의 질투를 부르고 질투는 파멸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랑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SNS 속자랑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소한 행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명품을 자랑하는 대신 하루의 작은 감사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재산, 가족, 사적인 정보는 가급적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SNS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SNS 속자랑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자랑을 통해 굳이 적을 만들 이유는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공통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이 많아도, 자식이 성공해도,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점점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죠. 니체 역시 진정한 강자는 침묵 속에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말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았죠. 진정으로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랑은 결국 험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자랑을 통해 순간의 만족을 얻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질투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더 나아가 참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재산, 자식, 과거, 인간관계, SNS 속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랑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평생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식은 성공했다가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감사는 타인의 질투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듭니다. 둘째, 보여주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진정한 부자는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대신 그것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조용한 선행은 평생의 존경을 가져옵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니체는 침묵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행동이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랑 대신 이해를, 과시 대신 공감을, 허세 대신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랑하며 인정받고 싶은 삶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